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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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새롭게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조선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임순재 대표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시즌 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조선주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신조선가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가 계속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폭등을 하면서 신규 선박의 발주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제 2021년 1월부터 지금 뭐 차트인데요. 지금까지 뭐 지난달까지 해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는 데다가 이제 발주 양도 물론 이제 작년엔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의 지금 발주가 계속 수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이제 선박 수주 이제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수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신조선가 지수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글로벌 이제 에너지 운송에 대한 그런 이제 적신호가 켜지면서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그 유조선 중심 아니면 석유화학 그 제품 관련된 선박들의 그런 이제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IMO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제 규제가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벙커 CU를 사용하고 있는 노후 선박을 이제 새로운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발주하는 선박의 한 60% 이상이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선박 기자재, 그다음에 인건비에 관련된 이제 선박 건조 비용 등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이런 선박 가격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그 조선 업종들의 이제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이 전부 다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1분기 실적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전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9,369억 정도로 지금 추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2,754억으로 전년 대비 한 84% 정도 증가할 거고요. 하나오션이나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올해의 실적도 뭐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라고 보면 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 뭐 그 3대 뭐 조선사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사 말고도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화 엔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박용 엔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과거에 HSD 엔진이라고 불렸다가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력 엔진이다라고 보면 친환경 엔진인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DF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는 이제 메탄올을 사용한 이제 DF 엔진도 이제 다양한 친환경 이제 엔진을 지금 뭐 양산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향후에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엔진 말씀 주셨는데 자, 이권희 대표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대표님 지금 조선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IPO 최대여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곧 상장을 하게 되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조선주는 참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 잘 안 가는 섹터 중에 하나죠.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
사놓으면 안 가고 안 보고 있으면 올라가고 네, 예, 아마 이런 섹터일 텐데 지금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 한미 반도체가 6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2배 이상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여준 섹터를 사라. 네. 그러면 조선주 사야 됩니다. 이제 좋아지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망설여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지금 어떻게 보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비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IPO 임박했다라고 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간 수요 예측도 안 끝났죠. 예, 25일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끝나고 보셔도 된다. 아. 예,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냐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받으려면 PER이 한 30배가 넘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을 그러면 줄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임순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한 2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PER이. 근데 이게 뭐 비교 대상군이 없다 하는 일이 보면 뭐 그 조선 기자재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화된 선박들 이제 AS 해주고 한마디로 카센터인데 예. 이거를 30배까지 줘야 되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부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뭐 이거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관들이 그러면 이 공모 원하는 가격보다 높게 설정이 되는지 공모가 상단에 걸리는지 예. 그럼 기관들의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같으면 뭐 별로 청약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 조선주 산다면 탑픽주 뭘로 주실 차라리 거예요? 예, 지금 답안지 다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거 사시는 게 가장 편하죠. 아까도 이제 브리핑 하시는 거 이제 들었는데 거기 보면 실적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이요. 예, 네. 좋은 데 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FLNG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다 다 망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만 하고 있습니다. 중공업만 하고 있는데 이 FLNG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한마디로 그냥 가스를 바로 캐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는 공장. 그 바로 정유시설까지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규모가 그냥 웬만한 그 가서 저도 보진 못했는데 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뭐 한 30층짜리 건물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유일하게 지금 삼성중공업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자 전환도 빨리 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뭐니 해도 사실은 그 LNG 운반선의 최강대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하셔서 지금 가격 그닥 비싸지 않으니까 예, 요즘 외국인 기관들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냥. 예, 수급적인 부분도 따라오고 있는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전해졌죠.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으로 9조 원 지급한다라는 뉴스였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어제 반도체 참 부진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까요, 임 대표님? 일단 뭐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에 뭐 64억 달러 보조금 예. 지급하는 거,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이제 경쟁 업체인 인텔이나 그다음에 TSMC보다 이제 좀 더 보조금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저리 대출이 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정도는 뭐 그렇게 뭐 아주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미치는 사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 국내외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연동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일 미국도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멀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런 이제 소식이 있다라고 해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전일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보여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HBM3E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산업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DDR4나 그다음에 낸드 메모리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개선세는 뭐 확실히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데 뭐 쫓아가서 산다라기보다는 일단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현 시점 급하게 들어가진 말자라는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이야기 주셨고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저는 보면서 생각보다 헉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어제장에서 테스 보니까 수주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두 자릿수 급등 나왔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는 소부장 관련 표도 나왔고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던 HPSP도 있었거든요, 뒤에. 예.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걸 답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냥 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조정 많이 받은 종목 보시면 되고요. 네. HPSP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다음에 소송도 걸려 있고. 근데 소송 그거 진행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기네요. 예. 뭐 어떤 분은 1심이 아직 뭐 4년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기업 소송은 더 합니다, 사실은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HPSP 같은 종목은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요. 의심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테스는 어제 왜 급등했냐? HB 어째 전공정 관련된 장비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지금 HB 공정에 들어가는 거, HBM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급이 쏠렸는데 이렇게 쏠리면 많이 올라서 아유 내 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삼성이 작년에 수주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뭐 지금 헉하고 놀라셨다고 지원한 권님 말씀하셨는데 줘야죠. 본인들이 아쉬운데. 예, 삼성전자 데리고 오려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받을 건 받고 중요한 건 삼성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장비들도 기존 라인업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테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대장은 사실 근데 이오테크닉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향으로 가장 좋은 장비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이오테크닉스를 지금 위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러면은 계속 그쵸. 삼성향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여전히 근데 반도체 장비의 대장은 지금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다 안 보셨을 텐데 10조 넘은 거 한미반도체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26만 원 부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들어갔죠. 이제 삼성만 남았는데 이 세 개를 다 납품한다라고 하면 HBM 만드는 회사에 다 납품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밸류가. 근데 삼성과의 거래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가 한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원래 안 좋았고요, 사이가. 너네 없어도 잘 먹고 살아라고 얘기했던 게 한미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로 ASE라든지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 쪽이랑 거래를 많이 했던 한미반도체가 지금 SK와 이제 마이크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 한미반도체까지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다. 그런 목표가 또 바뀔 겁니다, 아마. 지금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만으로도 20만 원, 26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생각하시면 그냥 조정받으면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장은 이오테크닉스다. 아니죠. 대장은 한미반도체인데 픽하신 종목은? 한미반도체를 픽했는데 사실은 삼성 관련돼서는 이오테크닉스를 대장을 보시는 게 맞다. 네, 짧게 여쭐게요. 우리 임 대표님께도 반도체 종목을 하나 묻는다면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주실지. 네, 뭐 저 같은 HPSP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고압 이제 어닐링 관련된 이제 그런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뭐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뭐 몇몇 이제 언론 기관
기관에서 나왔는데 M&A 관련된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대주주인 크레센토가 이제 지분 39%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매각이 돼서 뭐 새로운 주인이 이제 찾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투자가 다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주가 수준으로는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HPSP 꼽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